제발,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8살 소피아의 절규가 세인트 메리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엘리자베스가 누워 있었어요. 수술 성공률 5%, 모든 의료진이 고개를 숙인 채 포기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꼭 엄마를 살려줄게. 소피아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올려다봤어요. 정말요? 정말 엄마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28살의 한국계 신경외과 이하나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엄마를 살려줄게. 응급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사실 이 모든 비극은 불과 3시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메이프루드 지역의 한 대형마트. 엘리자베스 로버츠는 딸 소피아와 함께 주말 장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피아, 오늘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회사에서 팀장이 됐어. 소피아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와, 그럼 우리 오늘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오후 5시 30분, 모녀는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어요. 날씨도 맑고 따뜻해서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이었죠.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소피아 정말 대단하네. 소피아는 엄마 손을 꽉 잡고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엄마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엘리자베스도 딸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오후 5시 47분, 메이플 스트리트와 오크 애비뉴가 만나는 교차로 근처, 갑자기 뒤에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검은색 SUV가 인도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어요. 소피아를 지켜야 해. 그녀는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 소피아를 길 반대편으로 밀어냈습니다. 소피아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지만 다행히 안전한 곳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쾅!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떨어진 엘리자베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사람 괜찮아요? 누가 911에 신고해요. 저 차 도망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911에 신고했고 다른 사람은 도망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적으려고 애썼어요. 소피아는 엄마 곁으로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8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엘리자베스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의식불명 상태, 심각한 두부외상 의심됩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오후 6시 15분 세인트 메리 종합병원 응급실. 엘리자베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응급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할머니가 올 때까지 간호사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즉시 CT 촬영하세요. 혈압 체크, 산소 포화도 확인.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30분 후 CT 촬영 결과가 나왔어요. 신경외과 과장 닥터 윌슨이 필름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뇌압도 위험 수치를 넘어섰고, 솔직히 말하면 수술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5%도 안 됩니다.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게 모두의 판단이었죠.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피아가 의료진들 사이로 뛰어들어왔어요. 제발,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아이의 절규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응급실 구석에서 차트를 보고 있던 이하나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그때 자신도 소피아처럼 의료진들에게 매달렸었죠.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만 저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일어섰어요. 내가 꼭 엄마를 살려줄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하지만 이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피아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엄마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하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엄마를 살려줄게. 응급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젊은 한국계 의사는 5%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하나의 약속이 끝나자마자 응급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윌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닥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5% 확률의 수술을 아이에게 약속한다고요? 주변 의료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나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환자 가족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건 현실을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하나의 손바닥이 촉촉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소피아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하나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15살 때 일이었죠. 그날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2년째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세요. 그때 이하나도 지금의 소피아처럼 의료진들에게 매달렸었어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하나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의사가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싸우겠다. 이하나가 소피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엄마 수술하는 동안 할머니랑 기다릴 수 있지? 네. 그런데 정말 엄마가 깨어날 수 있어요? 이하나의 목이 순간 메어왔어요. 솔직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얼마나 가혹한 현실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할게. 약속했잖아. 30분 후 병원 회의실에서 응급의료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하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닥터 윌슨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닥터리, 당신이 뭘 했는지 알고 있소?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봤소? 응급의학과 과장 닥터 브라운도 고개를 저었어요. 5%도 안 되는 수술을 아이에게 약속하다니. 실패하면 그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하나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포기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엘리자베스는 겨우 38살입니다. 소피아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엄마고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나요? 이하나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5%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면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닥터 윌슨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닥터리, 당신은 아직 레지던트예요. 이런 고위험 수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요. 실패하면 병원 전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세요. 이하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엘리자베스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하나의 심장 소리만 우렁차게 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마취과 과장 닥터 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마음은 가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간호팀장 제니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하나둘씩 의료진들이 자리를 떠났어요. 이하나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갔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닥터 존슨, 신경외과의 베테랑이자 이하나의 멘토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었소? 이하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닥터 존슨은 그녀가 레지던트 시절부터 지켜봐온 스승이었거든요. 닥터 존슨이 CT 필름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하나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케이스네요. 이하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닥터 존슨이 이하나를 바라봤습니다. 5%라도 희망이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정말 할 수 있겠소? 이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네, 선생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후 8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하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닥터 존슨이 주치의로 이하나가 집도의로 수술팀이 구성됐어요. 마취과에서는 경험 많은 닥터 김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이에요. 간호사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하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기 전 이하나는 소피아를 만났어요.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하나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지? 네. 그런데 정말 엄마가 깨어날 거죠? 이하나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에서 전율이 흘렀어요. 약속했잖아. 선생님을 믿어줄래?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선생님 믿어요. 이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5%의 기적을 만들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후 9시 수술 30분 전 갑자기 병원장 닥터 화이트가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닥터리,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하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누군가 병원장에게 보고를 한 것 같았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병원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수술을 중단하세요. 병원장님, 하지만 닥터리, 당신이 환자 가족에게 한 약속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5% 성공률의 수술을 강행하다가 실패하면 병원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하나의 목이 메어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병원장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이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38살밖에 안 됐어요. 소피아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엄마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없어요. 병원장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닥터리,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의학은 확률과 통계예요. 95%의 실패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5%의 희망도 있잖아요. 이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환자라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싸우는 것. 그게 진짜 의사의 사명 아닌가요? 이하나의 머릿속에 다시 그날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던 모습, 의사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홀로 남겨진 가족들의 절망. 제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하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셨는데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죠. 그때 저도 소피아처럼 매달렸어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의사가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병원장 닥터 화이트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도 한때는 환자를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의사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닥터리, 당신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병원장으로서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 명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조건을 걸어주세요. 이하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실패해도 병원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어요.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닥터 존슨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병원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닥터 존슨은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병원장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존슨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 수술을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닥터리가 집도의를 맡고 제가 지도의로 참여하죠. 이하나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존슨 선생님, 하나, 당신 말이 맞아요. 의사라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죠. 병원장이 길게 고민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이하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0초 정도 지났을 때 병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하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첫째, 모든 수술 과정을 기록하고 병원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 가족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으세요. 셋째, 실패할 경우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하나가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이하나는 소피아를 한 번 더 만났어요.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기도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제 엄마 수술 시작할 거야. 선생님, 엄마 꼭 살려주세요. 소피아가 이하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작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약속했잖아. 선생님을 믿어줘. 네, 저 계속 기도할게요. 이하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오후 10시 수술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하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간호사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닥터리 정말 괜찮으세요? 떨리지 않아요? 떨려요. 하지만 해야 해요. 이하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피아와 약속했거든요. 마취과 닥터 김도 준비를 마쳤어요. 환자 상태가 계속 불안정해요. 마취 과정에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면 될 거예요. 오후 10시 35분 수술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이하나의 목덜미를 스쳤어요. 손끝이 시린 것이 긴장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엘리자베스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모니터들이 그녀의 생명 징후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하나가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닥터 존슨이 CT 필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출혈 부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네요. 여기 보세요. 이하나가 필름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좌측 전두엽과 측두엽에 걸쳐 출혈이 진행됐어요. 뇌압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마취과 닥터 김이 물었어요. 최소 4시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닥터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환자 상태로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이하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일단 두개골을 열고 출혈 부위를 찾아야 해요. 이하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가장 큰 출혈원부터 차단하고 그 다음에 작은 혈관들을 처리하죠. 닥터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계획이에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세요. 간호사 제니퍼가 수술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메스, 지혈겸자, 흡입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혈액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A형 음성, 열팩 대기 중이에요. 고맙습니다. 이하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닥터 김이 엘리자베스의 팔에 수액 라인을 연결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들어갔습니다. 혈압 140에 90, 맥박 85입니다. 산소 포화도는 95% 유지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차례로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이하나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죠. 소피아 엄마 힘내세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편 병원 기도실에서는 소피아가 할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꼭 모아져 있었어요. 하나님, 엄마를 꼭 살려주세요. 저 정말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소피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실 거야. 할머니,
선생님이 약속하셨어요. 엄마를 꼭 살려주신다고요. 소피아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오후 11시 정각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하나가 메스를 들었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두피 절개 시작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메스가 피부를 가로질렀습니다. 붉은 선이 그어졌고 곧이어 피가 스며나왔어요. 지혈겸자. 네. 간호사가 재빠르게 도구를 건넸습니다. 이하나의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수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두개골을 열었을 때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뇌 전체가 부어올라 있었어요. 뇌부종이 심각하네요. 닥터 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뇌압 강화제 투여하겠습니다. 마취과에서 즉시 약물을 준비했어요. 이하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어려웠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닥터 존슨이 옆에서 격려했어요. 출혈원을 찾는 게 먼저예요. 이하나가 미세한 혈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보이는 뇌 조직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여기 있네요. 중대뇌 동맥 분지에서 출혈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주변에 중요한 신경들이 많아요. 이하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자베스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술실은 조용했어요. 기계의 삐삐거리는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지시사항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출혈원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모니터의 뇌압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하나. 닥터 존슨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하나의 어깨에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작은 출혈들이 남아 있어요. 네, 계속하죠. 하지만 이하나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5%의 가능성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소피아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의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이하나의 목덜미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수술복 안쪽이 축축해졌습니다. 두 번째 출혈원을 발견했어요. 이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미경 속으로 보이는 혈관이 아주 가느다랗게 터져 있었어요. 위치가 까다롭네요. 언어 중추 바로 옆이에요. 닥터 존슨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환자가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하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이하나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오직 현미경 속에 작은 세계만 보였습니다. 미세한 집게로 혈관에 접근했어요. 0.1mm씩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손끝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심박수가 조금 불안정해요. 마취과 닥터 김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은 어떤가요? 110에 70, 아직 안정적입니다. 간호사 제니퍼가 대답했어요. 이하나는 계속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혈압이 급락하고 있어요. 80에 50, 심박수도 45로 떨어졌어요. 이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다른 출혈원이 있나 봐요. 닥터 존슨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응급 약물 투여합니다. 수술실이 급작스럽게 바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하나가 뇌 안쪽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디서 피가 나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안 보여요. 어디서 출혈하는 건지. 이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정하세요, 하나. 차근차근 찾아봐요. 닥터 존슨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환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70에 40? 이러다가 정말. 간호사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이하나의 머릿속에 갑자기 수련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도교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려운 수술일수록 기본에 충실해라. 해부학적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라. 이하나가 눈을 잠깐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뇌기저부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하나가 현미경의 각도를 조금 바꿨어요. 그 순간 작은 동맥에서 피가 스며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이하나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어요. 정교통 동맥에서 출혈하고 있어요. 각도 때문에 안 보였던 거네요. 잘했어요. 바로 처치하세요. 닥터 존슨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하나가 재빠르게 클립을 걸었어요. 출혈이 멈췄습니다. 혈압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심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하나의 온몸이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작은 출혈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닥터 존슨이 격려했어요.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말에 이하나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새벽 4시 30분 마지막 출혈원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위치에 있었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하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세한 혈관을 하나하나 봉합했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30분 후 마침내 모든 출혈이 멈췄습니다. 끝났어요. 이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 두개골을 다시 닫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하나의 손놀림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뇌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혈압도 안정적입니다. 산소 포화도 98%,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닥터 존슨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하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하나. 이제 소피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네요. 이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5%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벽 6시 이하나가 중환자실 앞에서 소피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일반 가운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피로가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소피아가 할머니 손을 잡고 복도를 뛰어왔어요. 선생님,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하나가 무릎을 꿇고 소피아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수술 잘 끝났어. 엄마 곧 깨어날 거야. 정말요? 정말 엄마가 깨어날 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약속했잖아. 선생님이 거짓말한 적 있어? 이하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이하나에게 꼭 안겼어요.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수술 다음 날 오후 엘리자베스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었어요. 이하나가 중환자실에서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120에 80, 맥박 72, 뇌압도 정상 수치였죠. 상태가 정말 좋아요. 담당 간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쯤 의식을 회복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걸려요. 개인차가 있지만 엘리자베스는 회복이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이하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5%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소피아가 매일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침대 옆에 앉아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 수학시험 또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물론 엘리자베스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소피아는 상관없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수술 후 48시간이 지난 새벽 4시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하나는 집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어요. 36시간 동안 병원에서 지낸 후 처음으로 집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발신자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닥터리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환자 상태가 급변했어요. 이하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20분 후 이하나가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혈압이 18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맥박은 분당 110회로 빨라졌고 무엇보다 동공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어요? 이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30분 전부터 갑자기 혈압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진통제나 진정제를 써도 소용없어요. 담당 간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하나가 엘리자베스의 동공을 펠라이트로 비춰봤어요. 한쪽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뇌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즉시 CT 촬영하세요. 이하나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CT실로 옮기는 동안 이하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 수술은 완벽했는데. 20분 후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하나가 영상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술 부위 주변에 새로운 출혈이 생겼습니다. 혈종이 뇌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재출혈이네요. 닥터 존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밤늦게 병원으로 호출받아 온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하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재출혈은 뇌수술에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닥터 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보다 훨씬 위험해요. 이미 손상된 뇌조직에 다시 수술하는 건 성공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이하나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자베스는 지금 상태로는 6시간 안에 뇌사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닥터 존슨의 말이 이하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면 응급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수술해요. 이하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나, 진정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술이에요. 실패해도 시도는 해야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새벽 6시 소피아가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온 거였어요. 선생님,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소피아가 뛰어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하나의 표정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하나가 무릎을 꿇고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피아, 엄마 상태가 다시 나빠졌어. 뭐라고요?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뇌에서 다시 피가 나고 있어. 또 수술을 해야 해. 또 수술요? 그럼 엄마가 또 아픈 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엄마를 꼭 살려주신다고요. 이하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소피아, 선생님이 다시 약속할게. 이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도 엄마를 꼭 살려낼게. 믿어줄 수 있지?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이번에도 정말 엄마를 살려주실 거예요? 약속해.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이하나가 소피아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오전 8시 응급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의료진이 거부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12% 성공률로는 환자 가족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닥터 존슨도 이번에는 망설였어요. 하나, 정말 확신해요? 네. 소피아와 약속했어요. 이하나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야죠. 그게 의사잖아요. 닥터 존슨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이번에도 함께하죠. 오전 9시 엘리자베스가 다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소피아가 수술실 문 앞에서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엄마를 지켜주세요. 제발요. 이하나가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1%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수술실 안은 첫 번째 수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자베스가 수술대 위에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회복의 희망이 보였는데 지금은 더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하나가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48시간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닥터 존슨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 무리하지 마세요. 상황이 나빠지면 즉시 수술을 중단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선생님. 이하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술이 시작되기 전 이하나와 닥터 존슨은 CT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에서 놓친 게 있었나요? 이하나가 자책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 수술은 완벽했어요. 제출혈은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이에요. 닥터 존슨이 위로했습니다. 뇌 조직이 수술 후 부어오르면서 작은 혈관들이 터질 수 있어요. 특히 엘리자베스처럼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이하나가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출혈 부위가 이전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맞아요. 언어 중추와 운동 중추 사이를 지나가야 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닥터 존슨이 말을 멈췄습니다.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과 닥터 김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환자 상태가 더 불안정했거든요. 혈압 190에 130, 맥박 105입니다. 뇌압도 정상보다 높아요. 간호사들이 차례로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위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하나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진정됐어요. 소피아와의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두피 절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술 때 봉합했던 부위를 다시 열어야 했어요. 흉터 조직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지혈겸자. 네. 간호사 제니퍼가 도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집중할게요. 두개골을 열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뇌 전체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혈종이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하네요. 닥터 존슨의 목소리에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이하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해보죠. 하나,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이하나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현미경으로 뇌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미로 같은 혈관들 사이로 응고된 피가 보였어요. 하나하나 제거해야 했습니다. 수술 2시간째 이하나가 혈종을 제거하던 중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해요. 200에 140, 심박수도 130으로 올라갔어요. 뇌압이 위험 수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수술실이 긴급 상황이 되었어요. 이하나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응급약물 투여하세요. 뇌압 강화제 준비. 닥터 존슨이 급하게 지시했어요. 하나, 잠시 중단하세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요. 이하나가 고집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엘리자베스를 영영 잃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이하나는 계속했습니다. 미세한 흡입기로 혈종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어요. 30분 후 갑자기 모든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있어요. 뇌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심박수 85, 안정됐습니다. 이하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장 큰 혈종을 제거한 거였습니다. 잘했어요, 하나. 닥터 존슨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작은 출혈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야 해요. 이하나가 다시 집중했습니다. 한편 병원 기도실에서는 소피아가 할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벌써 5시간째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계속 울었거든요. 엄마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소피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할머니, 선생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이번에도 꼭 엄마를 살려주신다고요. 그래, 믿어보자. 소피아가 다시 두 손을 모았어요. 선생님도 지켜주세요.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는 엄마뿐만 아니라 이하나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수술 6시간째 이하나는 마지막 출혈원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하나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바로 옆이 언어 중추예요. 닥터 존슨이 경고했습니다. 실수하면 환자가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하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현미경 속에서 보이는 세계는 정말 작았어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을 찾아서 막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수술실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기계음과 이하나의 얕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찾았어요. 작은 동맥에서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마침내 모든 출혈이 멈췄습니다. 끝났어요. 이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잘했어요. 닥터 존슨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7시간 동안 정말 대단해요. 두개골을 다시 닫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하나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뇌압도 안정됐어요. 심박수, 혈압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모니터의 모든 지표가 좋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간호사 제니퍼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오후 5시 두 번째 수술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1%의 기적을 또 만들어냈네요. 닥터 존슨이 이하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소피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소피아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곧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오후 6시 이하나가 중환자실 앞에서 소피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시간의 긴 수술을 마친 후였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할머니 손을 잡고 복도를 뛰어왔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이 두 번째였거든요. 혹시나 또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무서웠을 거예요. 이하나가 무릎을 꿇고 소피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정말 잘 끝났어. 이번에는 진짜야. 정말요? 정말 진짜예요? 소피아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약속했잖아. 선생님이 거짓말한 적 있어? 이하나가 소피아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곧 눈을 뜰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이가 이하나에게 꼭 안겼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이하나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수술 다음 날 오후 엘리자베스에게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하나가 중환자실에서 정기 검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담당 간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하나가 급하게 다가갔어요. 엘리자베스의 오른손을 보니 정말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이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신호였어요. 소피아한테 연락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요. 완전히 깨어나면 그때 연락하죠. 이하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엘리자베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디예요? 작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병원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이하나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우리 딸은 괜찮나요? 엘리자베스의 첫 번째 걱정은 딸이었어요. 괜찮아요. 소피아는 멀쩡해요. 엄마를 많이 기다렸어요. 엘리자베스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분 후 소피아가 할머니와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2번이나 실망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소피아가 이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이하나가 등을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소피아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어요.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피아.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소피아가 울면서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깨어나셨어요? 그럼 우리 소피아가 이렇게 컸는데 안 깨어날 수 있겠어? 엘리자베스가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무서웠어요. 엄마가 안 깨어날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소피아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많이 무서웠지? 모녀가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중환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하나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3일 후 엘리자베스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언어 능력도 완전히 정상이었고 운동 기능도 거의 회복됐어요. 병원 컨퍼런스룸에서 의료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닥터 윌슨을 비롯해 처음에 반대했던 의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네요. 닥터 윌슨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12% 성공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될 줄은. 닥터 리의 수술 실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도 인정했어요. 이하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워크의 결과예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선 건 당신이었어요. 닥터 존슨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의 본분을 지킨 거죠. 병원장 닥터 화이트도 참석해서 말했어요. 닥터 리, 병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병원의 명예가 높아졌어요. 일주일 후 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5%에서 1%로 포기하지 않은 한국계 의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하나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닥터리 2번이나 포기할 뻔한 상황에서 계속 시도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피아와 약속했거든요. 그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니까요. 이하나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의사라면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야죠. 이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커뮤니티에서는 이하나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의 딸이 이런 일을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한편 엘리자베스를 치고 도망간 음주운전자 마크 데이비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엘리자베스가 증언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저와 제 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대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크 데이비스는 징역 5년과 면허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2달 후 엘리자베스는 거의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걷기도 자연스러워졌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퇴원하는 날 엘리자베스와 소피아가 이하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괜찮아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아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소피아가 이아나에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께 쓴 거예요. 편지를 펼쳐보니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득했어요. 선생님께 엄마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도 커서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사랑해요. 이아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피아, 정말 고마워. 6개월 후 이아나는 정식으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병원에서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이아나는 병원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닥터 존슨이 올라왔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아나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닥터 존슨이 격려했습니다. 그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처음부터 의사였어요. 다만 자신을 믿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아나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아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엘리자베스 수술 6개월이 됐다. 그 일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5%의 희망을 1%로 만들고 그 1%를 100%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했다. 소피아는 약속대로 의사가 되겠다고 한다. 그 아이가 의대에 갈 때까지 내가 좋은 롤모델이 되어야겠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비록 어렵고 위험할지라도 생명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의사가 된 이유이고 평생 지켜나갈 신념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본 이아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도 또 다른 환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사 이아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아나는 이제 세인트 메리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승진했어요. 그 사건 이후 병원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이아나가 병원 로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소피아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1년 전보다 훨씬 키가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 엘리자베스? 이아나가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엘리자베스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년 전에 그 창백하고 위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완벽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회사에도 복직했고 소피아랑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아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이아나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선생님, 저 4학년이 됐어요. 벌써? 시간 정말 빨리 가네. 그리고요, 저 정말로 의사 될 거예요.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생물학 공부하고 있어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제는 심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신기해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지? 이아나가 아이의 열정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어려운 수술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소피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엄마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믿었어요. 소피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이아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감사한 눈빛으로 이아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때 병원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경외과 이아나 전문의 응급실로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이아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죄송해요. 응급 환자가 있나 봐요. 가세요, 선생님. 누군가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환자도 꼭 살려주세요. 소피아가 응원했어요. 이아나가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뛰면서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40대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와 있었어요.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환자였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이아나가 차트를 받으며 물었어요. 심각한 뇌출혈이에요. 수술 성공률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말씀하세요. 10% 정도로 보입니다. 이아나가 CT 영상을 살펴봤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1년 전 엘리자베스만큼이나 위험해 보였어요. 환자의 아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아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 소피아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아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이아나가 선언하자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네, 닥터리.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취과에 연락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닥터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또 어려운 케이스네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아나의 목소리에는 1년 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도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술팀이 빠르게 구성됐습니다. 이제 이아나는 팀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믿고 따랐습니다. 5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별다른 위기 상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완벽한 수술이었어요. 닥터 존슨이 감탄했습니다. 1년 전과는 정말 다르네요.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경험이 쌓인 것 같아요. 이아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회복도 빠를 것 같았어요. 환자의 아내가 이아나에게 달려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다행히 잘 끝났어요. 곧 깨어나실 거예요. 이아나가 안심시켰습니다. 수술 후 의료진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이아나를 둘러쌌어요. 정말 대단해요, 닥터리. 1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 병원의 에이스네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이아나는 차분했어요. 1년 전처럼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팀워크의 결과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닥터 윌슨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의사였어요. 닥터리, 1년 전 제가 틀렸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정말 훌륭한 의사라는 걸 인정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이아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그 서먹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 존경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이하나는 병원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도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피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 잘 되셨어요? 그 환자분도 꼭 깨어나실 거예요. 선생님은 기적을 만드는 분이거든요. 이하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문자를 보내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였어요. 선생님,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셨군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이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의사가 됐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의 희망도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이하나는 병원에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 수술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환자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하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환자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소피아가 엄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기검진 받으러 온 길에 들른 거였어요. 선생님, 어제 환자분 어떻게 되셨어요? 잘 깨어나셨어. 역시, 선생님은 정말 대단해요. 소피아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빨리 의대 가서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꼭 훌륭한 의사가 되렴. 이하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또다시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신경외과 이하나 전문의 응급실로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이하나가 웃으며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나 봐. 가세요, 선생님. 그분도 꼭 살려주세요. 이하나가 응급실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걸. 때로는 5%의 희망으로, 때로는 1%의 가능성으로 생명과 싸워야 할 순간들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 이하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정한 의사 이하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계속해서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